일단 실패의 원인부터 좀 찾아봅시다. 저희가 기대 작업을 하셨던가 해서. 저희가 흔히들 이제 수분화 채색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수채화, 그러니까 즉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물감 같은 그런 채색 느낌이 나는 그런 류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물감은 보통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톤을 먼저 깔고요. 근데 톤을 되게 좀 연하게 깔아요. 왜냐면은 물감은 무조건 뭔 짓을 하든 간에 색이 섞이는 기본적인 감산호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 현실에서는 그냥 곱하기가 내재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색이 서로 섞이면서 다양한 톤들이 이게 중간 톤이 계속 뽑아져 나오고, 그리고 이제 물 때문에 자체적으로 블렌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어두운 색을 깔고 밝은 거를 깔아주려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제 전체적인 톤을 잡을 때도 이제 어둠을 먼저 기본적으로 깔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둠을 먼저 깔려 하지 말고 밝은 거를 깔고 어둠을 잡아라 라고 하는 게 이제 거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밝은 거에서 계속 다양한 톤을 쌓아 올리면서 저희가 이제 CG 하듯이 불칠봉도를 쌓아 올리면서 다양한 톤을 넣어보는 건데, 문제는 현 단계에서 지금 봤을 때 톤이 안쪽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 보면은 지금 이제 기존의 쉐이딩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빛과 그림자의 경계 쪽에 어둠이 가장 강하게 생기는 코어 섀도우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는 어둠 같은 것들이 지금 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의 명도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자, 저희가 흔히들 중국식 채색하면은 무슨 생각이 들죠, 흔히들? 대비가 낮다라고도 흔히들 얘기를 할 겁니다. 대비가 낮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갑자기 어둠이 확 하고 세게 들어오니까 대비가 금방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이런 데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는 트릭이 필요해요. 이거를 이제 고유명도를 이용한 트릭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생각보다 이런 대비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뽑아내주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런 안쪽에 들어간 터치 같은 것들이 너무 날카로워요. 전체적으로. 터치가 약간 불투명도를 쌓아 올리듯이 표현이 돼야 되는데 봤을 때 전체적이 좀 날카롭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그런 부들부들한 느낌에서 조금 많이 벗어나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배웠던 그런 옵티컬 미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투명도를 중간 톤 계속 뽑아주면서 표현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아쉽게 나오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아예 톤을 잡는 것부터 한번 다시 들어가 볼 거예요. 오늘은. 나 전체적으로 한 톤을 쭉 깔 거예요. 근데 딱히 배경이 없는 그림이니까 바이올렛 계열로 이용을 해서 이런 색깔이 들어간 거예요. 이런 바이올렛 계열을 이용해서 그래서 쭉 깔아줍니다. 자, 쭉 깔았어요. 자,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서 레이어 마스크 걸고 항상 했던 거 기억하시죠? 빛 부분 깎아주는 거. 빛의 영역을 한번 쭉 깎아주듯이 표현을 해줄 거예요. 역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니까 신경 써가지고 그리고 그 에버나이트 진행하신 거 톤은 되게 좋거든요. 그것도 지금 당에서 조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은 이것도 약간 그 빛의 영역 표현하시는 걸 조금 더 신경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협소 있거든요. 살짝. 저도 나쁘진 않은데 톤 자체는 대신 이제 이 들어가는 부분들 표현을 조금 더 과감하게 넣어줄 부분이라던가 좀 더 확실하게 깎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빛이 안 들 것 같은 부분들도 조금씩 이제 빛 넣어주면서 표현해주는 게 좋다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어느 정도는 이제 그림적 허용에 맞춰서 여기가 들 것 같나? 라고 생각하면 그냥 들었다 생각해도 돼요. 여기쯤에 들 것 같다 하면은 맞는 겁니다. 조금은 억지를 부려준다는 거 그림에서. 자, 어깨 쪽에도 상단 쪽에는 빛이 조금 더 받겠죠? 어깨 쪽도 한번 싹 깎아줄게요. 어깨.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억지 부리는 거를 이제 여기 어깨 팔 부분 상단에도 조금 더 빛의 영역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상단에 이제 빛이 든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빛에서 가까운 부분, 즉
이런 팔 부분도 빛에서 가까운 부분은 조금 더 빛을 받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빛의 영역을 조금 더 늘려줄게요. 기존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위쪽에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더 빛의 영역을 추가를 해줄까. 여기 같은 경우도 상단 쪽 이제 직육면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윗면이라고 생각을 해주고 이렇게 제 영역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는 이제 명암의 비 조금씩 생각해주면서 넣어주는 것도 포인트예요. 자, 맛있어 보이는 붕어빵도 이거 그 시중에 파는 거 좀 닮을 것 같긴 한데 이거 붕어빵도 빛 받는 면 표현해줍시다. 팥된 붕어빵 짱나기는요. 이 정도면은 지금 이제 빛각 어느 정도는 다 잡은 것 같거든요. 봤을 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것처럼 자, 어둠 들어가는 부분 특히 여기 이제 고유 색깔에 맞춰서 톤을 바꿔줘야겠죠? 한번.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인저 픽셀 선택 끈 상태에서 색깔 바꿔주는 것. 그래서 캐릭터 머리카락 색깔이나 좀 맞춰줘가지고 좀씩 더 어둠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단씩 잡아볼 겁니다. 에모 캐릭터 같은 경우는 핑크색이 조금 강하게 도는 친구니까 조금 더 레드를 꺼줘야겠죠? 자, 피부는 늘 항상 하던 대로 키부터 싹 올려주고 레드 한번 올려주면서 피부는 이제 항상 SSS 때문에 전체적으로 훨씬 더 많이 밝아지게 될 거예요. 생각한 거 이상으로. 에모 캐릭터 눈 색깔도 거의 핑크색에 가까우니까 이것도 조금 더 채도만 더 올려줍시다. 채도랑 명도 조금씩 조절해가면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빛 받는 부분 표현을 넣어주는데 이때 여기서 어떤 레이어를 쓸 거냐면요. 하드라이트라는 친구를 이번 좀 써볼 거예요. 하드라이트. 자, 저희가 여기서 오늘 합성 모드에 관해서 조금 같이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자, 합성 모드. 오버레이, 소프트라이트, 하드라이트. 오버레이 되게 좀 많이 써보실 거예요. 저희 기본적으로. 근데 오늘 써보는 하드라이트는 특징이 뭐냐면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버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버레이류 이 세 가지는 혼합 레이어라고 설명합니다. 혼합 레이어. 여기 밑에 있는 선명한 라이트, 선형 라이트, 핀 라이트 이런 친구들도 혼합 라이트 기준이긴 한데요. 저희가 많이 쓰는 것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자보는 자, 오버레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특정 명도가 떨어지면은 곱하기처럼 어두워진과 동시에 이제 원하는 부분에 채도를 올려줄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명도가 밝으면은 스크린처럼 밝아지는 효과를 난다는 것을 알려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소프트라이트는 그 오버레이보다 조금 더 약한 표현이 들어가는데 하드라이트는 뭐냐면요. 오버레이랑 비슷하긴 해요. 비슷한데 얘는 대신 내가 선택한 부분의 채도가 그대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간 강한 옐로우의 채도를 가지고 색을 발라주면은 그 옐로우의 채도가 급격하게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약간 채도가 높은 옐로우 계열의 톤을 써봤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한번 쓱 발라주면은 조금 더 강하게 해볼게요. 해주면 이제 이쪽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명도가 좀 밝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비해서 티가 덜 나는 데 반해서 이쪽 부분 특히 명도가 좀 어두운 옷색이라거나 이 어깨 쪽 세라복 상단 이쪽 천 같은 경우에는 옐로우가 굉장히 급격하게 딱 보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빛이 오는 색깔을 확실하게 조금 더 기존엔 좀 화이트에 가깝게 표현이 되고 있었잖아요. 이거를 좀 더 옐로우를 통해서 따뜻한 느낌의 표현을 1차적으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뜻한 느낌. 그 하드라이트 개념을 좀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그림 전체에다가 약간 이런 옐로우 계열의 톤을 살짝씩 얹어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이제 오버레이랑
하는 방법 비슷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대신 그만큼 채도가 더 올라간다는 거를 조금 더 인지를 하고 톤을 한 단계씩 더 넣어볼 겁니다. 오버레이랑 사용법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 그래서 명도가 떨어지면 오히려 이렇게 더 어두워져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도 조금 더 표현해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특정 부분의 톤 같은 것들을 한 번씩 더 안쪽에 들어가는 반사광 같은 것들 1차적으로 모두 넣어준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또 재밌는 걸 하나 더 할 건데요. 자, 저희가 이제 선형번이란 걸 써볼 거예요. 선형번은 또 뭐냐? 자, 곱하기 레이어랑 같이 있는 이 친구들 있죠. 여기는 기본적으로 감선 레이어. 무슨 색을 넣든 간에 화이트가 아니면은 색이 어두워지는 색깔들 중 하나예요. 근데 위쪽에 색상번이 있고 선형번이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요. 자, 색상번은요, 그림의 전체적인 대비를 증가시켜주고요. 선형번은 반대로 명도를 떨굽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두운 부분의 톤이 급격하게 확 올라와요. 그래서 약간 자칫하면 이제 그림이 탈 수가 있는데, 이제 선형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도만 같이 떨궈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 이제 색상번보다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자, 지금 단계에서 이제 코어 섀도우를 한 번 더 강화를 시켜줄 겁니다. 코어 섀도우. 자, 아까 했다시피 이 부분에서 코어 섀도우가 명확하게 잘 안 나타나고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림자랑 빛의 경계 쪽에서 가까운 부분 기준으로 에어브러쉬 이용을 해서, 대신 이제 선형번도 명도가 센 색깔 쓰면 이런 식으로 금방 타버리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명도가 조금 살짝 높지 않은 상태에서 은은하게 에어브러쉬로 톤을 올려주세요. 만약 이제 항상 합성 모드를 쓰고 많이 그림이 탄 것 같아, 내가 원하는 느낌이 아니야 하는 거 생각이 든다 하신다면은 레이어 마스크로 지우시거나 혹은 불투명도를 줄여주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더 코어 섀도우를 한 번 더 강화시켜줍니다. 코어 섀도우가 잡히는 것만으로도 그림의 전체적인 대비가 확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봤을 때 여기 이제 이쪽 센터라이트 부분이랑 서로 만나고 있는 부분 때문에 강한 대비가 느껴지게 되겠죠. 대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중국식 채색 특유의 그 높은 대비보다는 조금 더 약간 낮은 대비의 표현을 원한다 하신다는 경우에는 살짝 약하게 줄여줘도 괜찮아요. 살짝만 줄여볼게요. 그리고 역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그림자의 너비가 엄청 넓게 들어가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기존의 톤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쪽 색 있죠?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날아가고 있을 거예요. 대신 이거는 이제 색채 형상성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색이 그만큼 많이 변화가 될 겁니다. 특히나 이제 무채색 계열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더 많이 날아가도 괜찮은 부분 중 하나예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저희가 이제 반사광의 표현을 넣어줄 겁니다. 근데 이 반사광은 어떤 반사광이냐면요. 자, 저희가 빛이 옐로우라는 게 좀 특정이 됐잖아요. 빛이 옐로우라는 거는 튕겨져 나온 반사광도 옐로우라는 거거든요. 대신 이제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이제 어떤 물체가 있다거나 배경이 딱히 크게 설정이 안 된 그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조금 더 이제 이런 옐로우 계열의 톤을 조금 더 응용을 해서 더 전체적인 반사광을 넣어줘가지고 코어 섀도우를 한 번 더 강조를 시켜줄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면에서 올라오는 반사광, 즉 그라운드 라이트가 한 번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톤이, 옐로우 톤이 은은하게 좀 더 그림자 내에서 자연스럽게 돌 거거든요. 요렇게. 그리고 이 오버레이 기능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이런 것도 가능해요. 오버레이도 특정 명도가 떨어지면 어두워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쪽 머리카락도 조금 더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옐로우의 명도가 높은 색깔을 써줘가지고 조금 더 옐로우의 톤을 한 단계씩 더 가미를 시켜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그림이 되게 조금 재미가 없는 게 좀 느껴질 거예요. 왜냐면은 톤이 다 비슷하죠.
전체적으로 다 약간 옐로톤 만들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중국식 특유의 표현이 어떤 게 들어가느냐, 이제 환경광을 고려를 해주는 거예요. 환경광과 반사광. 자, 저희가 처음에 넣었던 이거는 이제 빛에 의해서 생긴 반사광이면은, 두 번째는 이제 환경광, 즉 파란 하늘에서 올라오는 푸른색의 색깔을 넣어주는 건데, 이때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레드랑 블루가 상충이 되면은 두 색깔이 섞이면서 탁색이 생겨요. 아까 제가 이제 옵티컬 미싱 설명을 했을 때 이런 빨강이랑 이런 파랑이랑 두 개를 섞으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점 보라색이 되는 것 같지만 계속 탁해지는 게 좀 보이시죠? 봤을 때 채도가 급격하게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중국식 채색에서 많이 사용되는 형태 중 하나가 뭐냐면요, 특정 부분의 채도를 무채색 계열로 써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채도가 굉장히 낮은 색깔을 써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레드 계열의 채도가 많이 돌고 있을 때네요, 기존에. 여기서 이제 스크린 같은 거를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그림 전체에다가 살짝씩 이제 블루를 끼얹어 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블루가 들어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림의 택이 조금 더 이런 식으로 톤이 좀 더 탁해지겠죠. 그러면서 조금 더 시원한 느낌도 내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블루 계열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들어가게 되면서 시원한 느낌도 같이 내주기. 어떻게 보면 이게 알파이자 오메가이긴 하거든요, 실제로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대비 같은 것들 좀 빠지면서 한 번 더 톤이 여기 빠지게 되는. 특히 얼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턱 밑면을 기준으로 살짝 은은하게 빠지는 톤, 레드기가 빠지면서 이런 식으로 톤이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직접적으로 이런 블루 계열의 톤을 확실하게 이제 각인을 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반사광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더 응용을 해보는 거예요, 표현에서. 반사광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크린뿐만이 아니라 하드라이트를 이용을 해서도 표현해줄 수가 있어요. 혼합 레이어의 특징상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응용을 해서 특정 부분의 채도를 살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좀 더 블루 계열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거든요. 외곽 쪽에 이제 립라이트처럼 들어오는 표현들처럼 이렇게 이쪽으로 터치를 더 얹어줄 수가 있겠죠. 특히 저 안쪽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제 투과광이라고 해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올라오는 표현들 같은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 통해서 조금 더 단조로웠던 톤 같은 것들을 한 단계씩 더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표현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수분화치색 같은 것들은 항상 이제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이 컬러 콤비네이션 혹은 한단 대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들어가줘야 돼요. 이게 안 잡히면 사실상 의미가 없다 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은은하게 이제 블루톤이 조금씩 더 올라가겠죠.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채도를 올려주면서 중간중간에 블루 계열을 조금씩 더 추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체적으로 블루가 들어오게 되면서 마치 이제 탁한 색깔이 살짝씩 섞이죠, 봤을 때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런 것들도 과하다 싶으면 항상 날려주시면 그만해요. 만약 이제 그림에 좀 과하게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지워주시거나 레이어 마스크로 적절하게 빼주시거나 아니면 불투명도를 올려주시거나 내려주시거나. 그래서 생각보다 좀 과감해도 괜찮아요. 처음 넣으실 때는 과감하게 팍 넣고 그냥 나중 가서 죽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 같은 것들도 이 파란색의 환경광에 의해서 생긴 그림자 안에 들어간 하이라이트겠죠. 이런 것들도 살짝씩 조금 이렇게 표현을 조금 넣어볼 수 있겠죠. 요렇게. 리본에도 마찬가지로 좀 더 아까 같은 걸 리본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림자는 기본적으로 순차적으로 안 들어간다 했었죠.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얘도 간단하게 코어 섀도우를 표현해 줍시다. 그리고 하드라이트 기능을 이용해주면은 생각보다 되게 손쉽게 어떤 걸 해줄 수 있냐면요, 그냥 눈 같은 거 표현도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명도가 낮으면은 톤이 빠진다고 저희가 이제 배웠으니까 명도를 좀 낮춰가지고 자연스럽게 곱하기처럼 운용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대신 이제 얼굴 쪽 눈에도 대비가 그렇게 세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눈 표현 같은 것들도 과감하게 넣으려 하지 마시고 좀 더 은은하게. 그래서 호담 레이어가 생각보다 쓰기 편한 게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놓고 반대로 이제 눈 밑에 올라오는 반사양 같은 것들도 이렇게 밝은색 선택하고 발라주면 끝이거든요. 이렇게 레이어를 바꾸지 않아도 이런 게 가능해요. 호남 레이어의 기능만 하면. 눈도 대비가 높지 않은 선에서 터치를 요렇게럼 넣어줄 수 있겠죠. 눈도 이렇게 안쪽에다가 이제 약간 블루 계열의 톤 좀 섞어줘가지고 써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포인트가 되는 약간 이런 환경광에 이런 블루 같은 게 좀 섞였으니까 눈에도 나중에 약간 이런 것들도 응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파란색의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빨간색의 레드와 파란색의 이런 한난 대비가 딱 겹치면서 대비도 바로 딱 눈에 띄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이제 적절하게 활용을 해주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중국의 채색 같은 경우에는 눈 쪽에다가 하이라이트도 화이트로 찍기보다는 약간 이제 좀 더 색이 들어간 걸로 찍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도. 대신 이제 하이라이트도 많이 찍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눈 자체 대비가 올라가 버리게 되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은 이제 유의가 필요하긴 하죠. 그래서 너무 과감하게 넣지는 않는 선에서 표현이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단계에서 이제 2차적으로 이제 뭐 톤 커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보면 이제 경계채도 같은 것도 좀씩 더 넣어줄 수 있을 거거든요. 경계채도도 굉장히 대표적인 상태 중 하나죠. 경계채도를 통해서 이제 이런 부족했던 채도 같은 것들도 한 단계씩 더 올려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보정 레이어를 2차적으로 써가지고 한 번 더 수정을 해볼 건데요. 자, 톤 커브 있죠. 여기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판단하기 조금 더 전체적으로 그 이제 그림이 레드가 강하기도 하니까 이제 빛을 받는 면 쪽이나 이제 중간 톤에는 레드가 강해지되, 이제 어두움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레드가 약해질 수 있게, 여기 이제 RGB 값에서 레드 선택을 하고 여기 있는 값에서 255에 가까울수록 밝은 면이 조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위쪽에 살짝 올려주시면은 이렇게 전체적인 톤이 조금 더 이렇게 레드가 확 올라가겠죠? 자연스럽게. 여기서 중간 톤 부분을 조금 더 아래 한번 내려볼게요. 어떻게 좀 더 변화가 되는지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전, 후. 대신 이 그림 자체가 지금 대비가 되게 높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중간 톤에도 막 그렇게 다이내믹하게 블루가 막 더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좀 과감하게 떨고 보면은 아마 지금 거의 차이가 나타나진 않고 있죠, 봤을 때도. 그래서 이 그림 자체에 어둠이 거의 없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 조금 더 이 값을 여기서 떨어뜨려 주시면은 이 부분이 죽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그래프의 수치를 대략적으로 확인을 해서 표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더 바꿔줄 수 있을 거예요. 중간 톤 살짝만 더 밝게 해줘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전체적인 중간 톤 밝게, 저대비의 그런 표현을 좀 더 내주기 위해서. 그리고 저대비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대비가 그래도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흑백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좀 대비가 약해 보여도 이런 코어 섀도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쫀쫀하게 잘 나타나고 있고, 이런 이제 한난 대비 같은 것들도 강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대비가 낮음에도 대비가 높아 보이는 이런 눈소임 같은 것들을 내주는 거예요, 그림 내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수분화 채색의 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그라디언트 백 같은 것도 한 번 더 매겨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긴 하거든요. 그라디언트 맵에서 이제 보통 제가 소프트 라이트를 통한 이제 이런 보정 방식을 알려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휘도로 바꿔시잖아요. 이렇게 색이 빠지거든요. 근데 어떤 기준으로 빠지냐면은 지금 자세히 보면은 밝은 부분은 거의 영향이 안 갈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어두운 부분 위주로 영향하거든요. 자, 휘도가 대체 뭐냐, 이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자, 휘도가 뭐냐면 색조체도 명도 들어가시면은 제 명도를 떨구면 크림 자체 밝기가 조절이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명도의 뜻은요, 같은 환경 내에서 광원에 의해서 생긴 그냥 전체적인 이 백색의 차이예요. 그냥 밝기 차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반대로 석회보정 레이어에서 밝기 대비 들어가 보시면은 이거를 내려주시면은 아까랑은 다르게 온전하게 화이트가 되진 않거든요. 색조체도 명도에서 명도를 100으로 빼버리면은 블랙이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100으로 내려도 보시는 것처럼 블랙이 안 나오죠. 반대로 이거를 밝기를 100으로 해도 온전히 다 화이트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휘도의 휘는 빛날 휘, 즉 밝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대신 뭐가 다르냐, 이 밝기의 개념은요, 즉 휘도의 개념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빛이 반사되는 양이 많고 적음을 나타내요. 기본적으로 빛이 많고 적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그라디언트 맵으로 이렇게 색을 넣어주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색이 가지고 있는 색의 양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밝기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밝은 부분에는 거의 영향이 가지 않고 어두운 부분에만 영향이 갔던 게 이런 이슈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단색으로 넣어도 상관없어요. 단색으로 넣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색 계열로 넣고 휘도로 조절 주시면은 처음엔 이렇게 뜰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거를 불투명도를 적절하게 줄여주시면은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색이 은은하게 빠지거든요. 이렇게만 넣어도 되게 중국식 특유의 낮은 대비 표현 같이 느껴지지 않나요? 봤을 때 이렇게. 그쵸.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라디언트 맵을 활용을 해가지고 휘도를 넣어주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더. 대신 이것도 불투명도 적절하게 좀 더 조정해 주셔가지고 이 휘도 기능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이제 불투명도 살짝 조져 보시면서 그라디언트 맵마다 좀씩 더 다를 거예요. 이 휘도 들어가는 양 자체도 좀씩 더 이렇게 밝은 부분만 살짝 살려줄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이거랑 비슷하게 핀라이트라는 개념도 마찬가지거든요. 핀라이트는 어떤 거냐면요, 쉽게 생각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어두운 부분에만 조금 더 저희가 이제 요 비교 밝음 넣어준 거 있죠. 비교 어둠이나 비교 밝음처럼 어두운 부분 위주로 색이 바뀌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핀라이트로 이렇게 잔색 잡고 쓱 긁어주신 다음에 또 불투명도 조금 조절해 주시면은 어두운 부분에 이런 레드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은은하게 좀 더 추가되는 게 좀 더 보이실 거예요. 또 반대로 이제 약간 블루 계열 같은 것들도 조금 더 넣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마젠타 계열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대신 좀 과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두운 부분에 이렇게 싹 색이 들어가 버리니까 유의해서 일부 부분에만 살짝 은은하게 톤이 들어가게끔 넣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젠타를 넣어주니까 확실히 좀 더 블루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서 은은하게 톤이 또 뽑혀서 나오는 것 같아요, 봤을 때. 그래서 이 상태가 비포 애프터 한번 보면은 이렇게 기존이랑 비교해볼까요? 확실히 많이 강했죠? 톤이나 이런 것들이, 댐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톤은 이 만들어진 톤을 기반으로 나중에 좀 더 면을 깎아주듯이 표현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한번 더 간단하게 좀만 시험 보여드리자면은 그냥 이제 어둠값 잡고 자연스럽게 머리 결 라인, 컨투어 라인 맞춰가지고 터치 이렇게 조금 더 얹어주시면 되겠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대충 어느 정도 이런 이제 중국식 특유의 이런 기준만 조금 아니까. 그리고 단순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생각보다 그냥 요즘 중국식 채색 같은 것들 보면은 아마 다른 같은 것도 보시면은 색 진짜 다이내믹하게 쓰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한 것보다 더 강렬하게 표현되는 게 많을 거예요. 터치 같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보면은
이런 이제 보색 같은 것들 특히 엄청 이제 과감하게 넣어주시는 분들 많이 보실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감으로 넣었다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컬러 콤비네이션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표현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해주면은 약간 이제 그림 내에서 특정 부분의 채도를 조금씩 더 이제 좀 더 쫀쫀한 이런 블루 같은 것들을 좀 더 활용해줘가지고 표현해주는 것도 방법일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거를 꺼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이런 색상 전체의 고유 명도 때문에 구분이 되는 것도 이렇게 차이를 볼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필요하다면은 약간 이런 비교 어두움 같은 거 이용을 해서 그라데이션도 자연스럽게 좀 더 넣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기존에 이렇게 오클루전 섀도우 들어가는 표현들은 가능하면은 현 단계에서 막 강하게 넣어주지 않는 거를 좀 더 추천드릴 것 같아요. 넣는다 하더라도 명도가 강하지 않는 선에서. 아니면은 아까 이제 선형번 단계에서 이 코어 섀도우를 조금 세게 줬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강하게 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단계에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코어 섀도우를 조금 더 강하게 현 단계에서 살짝 더 코어 섀도우를 약간 세게 눌러줘가지고 이 외곽에 돌아가는 부분에 맞춰서 은은하게 폼 섀도우를 조금 더 강조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부족한 대비는 차라리 이런 선형번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릴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족한 대비.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들어가는 홍조 같은 경우도 막 그렇게 강하게 들어가진 않을 거거든요. 홍조도 은은하게 살짝. 해가지고 오늘 아마 안내는 이 정도 안내 될 것 같고 녹화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할게요.